자, 오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이야기할게요. 제가 나스닥 주식을 거래를 하는데 1월부터 지금 4월이죠. 오늘이 4월 16일. 나스닥 시장이 반등했다고 하면 반등했고 조금 하락했다고 하면 하락했는데 별로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올해 시장 자체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나스닥에 투자하는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나요? 자, 그걸 이제 블로그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300만 원. 1월부터 4월까지. 나쁜 수익률은 아니에요.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다고 주식을 잘하는 고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제 실력이 중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고수와 중수의 차이가 또 있어요.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수와 중수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이 나스닥 시장, 그럼 나스닥 시장은 한 10시 반에 시작했죠. 옛날에는, 그전에는 서머타임 전에는 11시 반에 시작하니까 한 새벽 1시? 늦게는 2시까지 이렇게 또 봐야 돼요. 이제 저는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거래를 했는데, 자, 그 정도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주식을 사놓고서, 그냥 마냥 기다린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수익률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수익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바닥에서 사고, 고점에 팔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 자본금이 2,500인데 어쨌든 300밖에 못 벌었다 이거. 2,500 가지고 2,500을 벌으면 100%잖아요. 그래봤자 또 2,500이야.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거래를 해본 결과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한 30년 해봤지만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시간과 이 어떤 그 시간이 이 돈을 벌어주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10배거라는 10배짜리 주식이 하루아침에 10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40만 원에서 70만 원 갔다고 하지만 그건 2배 간 거잖아요. 그죠? 40만 원에서 70만 원, 80만 원 가도 그건 2배 간 거예요. 그 2배 간 기간은 그렇게 짧았죠.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10배 간 기간을 계산해 보면 몇 년 걸렸단 말이야. 최소한 몇 년. 자, 시간이 길어야 이게 시간에 대한 어떤 긴 기간이 있어야 큰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조금 내려지는 거예요. 무슨 결론이 내려지냐면 제가 이제 나스닥에 1월부터 4월까지 이 돈을 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100%라고 하면 2,500만 원 가지고 2,500을 버는 거야. 그래봤자 고수야. 고수도 그 정도 못 벌 거야. 그죠? 저는 그냥 중수니까 한 300만 원 버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연구도 하고 했는데, 사실 거래하다 보면 엄청나게 이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막상 샀는데 막 떨어져 봐. 한 10%, 20% 떨어져 봐. 그러면 또 이게 잔상이 남잖아요. 또 에너지가 소진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는 큰 돈을 못 벌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의 알파벳이나 미래의 아마존이 되는 주식을 계속 사모아. 아니면 미래의 맥도날드 같은 주식 한 10년 가지고 있었으면 몇 배 벌었나요? 한 10배는 벌었잖아요. 배당도 나오니까 한 10배는 벌었어요. 계산해 보면, 차트를 보면. 자,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수의 수준이라면 그냥 긴 기간 동안에 좋은 주식을 변동성을 무시하고 사모으는 거야. 10년 뒤에 그 열매를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100억이 되는 거야. 그죠? 100억은 벌어야 부자잖아요. 그죠? 10억, 20억 벌어서 이제 부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자, 100억은 그렇게 해야 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한 10억을 가지고 있어. 자, 그 10억을 가지고 주식을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야.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10억 가지고 고수라고 하면 50%, 100%는 벌거든요. 그렇게 벌 수 있어요. 고수의 수준이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고수와 중수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야.
뭐냐면 이제 제 구독자들 잘 들으세요. 이거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시장이 좋잖아요. 한마디로 이 물이 들어올 때거든요. 돈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야 주식시장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은행주들이 금융주, KB 금융지주 예를 들어 신한지주 뭐 그런 우수한 그 금융주 지주들이 최근에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이 은행 뱅킹런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었어. 그런데 물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그 은행에 대한 악재들이 점점 해소가 되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고수라고 하면 내가 한 20억 굴리는 고수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서 금요일 날에 한 10억은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런 10억을 배팅할 수 있는 능력, 확신. 그래서 내가 한 2, 3일 들고 있어서 한 5%대기 하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게 고수인 거야. 중수는 거기서 10억이 있어도 한 5천만 원밖에 못 들어가. 자, 그 배팅에 대한 규모, 그것에 대한 확신, 거기서 중수와 고수가 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한 20억을 가지고 있는 고수는 거기서 5%를 먹으면 얼마예요? 1억을 먹는 거잖아. 한 3일 만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자, 그만큼 1억을 먹는 거야. 그러면 한 5일 만에 20억 가지고 1억 먹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고수인 거야. 근데 중수는 저기서 아까 제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예를 들어 5천만 원 들어갔어. 그러면 5천만 원 들어오면 뭐 250밖에 못 먹잖아. 자, 그런 차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중수와 고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 예. 명확히 이해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부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부자의 개념이 뭐예요? 한 100억은 벌어야 이 사회에서 부자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벌려고 하면 이 생각을 크게 가져야 돼. 이 하수의 생각, 중수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달리면 부자가 안 돼요. 참,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이거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네.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지네. 자, 여러분, 참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많이 듣잖아. 특히 갭 투자 강의를 많이 듣잖아. 예? 자, 갭 투자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이 듣는 그 강사들이 갭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아주 돈을 엄청나게 쓸어 모으는 강사야. 정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몇십억을 버는 것 같더라고. 저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갭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 자기는 갭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갭 투자를 안 한다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걸 갭 투자들이 듣고 투자를 하더라는 거야.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은 위험하다고 해서 이론만 가르치고 근데 그걸 듣고서 갭 투기 하시는 분들은 갭 투자하러 가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그 강사가 이야기한 대로 됐잖아. 그 강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갭 투자하신 분들 다 망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당신들 갭 투자하면은 망할 수 있다. 조심해라. 사실은 그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 강사님의.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저도 그렇구나. 갭 투자는 좀 문제가 있구나. 이 변동성에 취약하구나. 그 한계를 난 배웠어. 근데 다른 강사들은 다른 수강생들은 그걸 듣고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결과가 안 좋았잖아. 그 강사분도 고점을 못 맞췄고 고점에서 이제 엑시트를 하라고 신호를 줬어야 되는데 못 맞췄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도 그 소리를 못 들어서 원망도 하고 뭐 그렇게 결과가 나버렸다고. 자, 그리고 뭐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강사들 보세요. 뭐 갭 투기하라, 뭐 재개발 투자해라. 그 사람들 수십 채씩 그 지방 가서 뭐 쓰레기 같은 아파트 사는 줄 아세요? 안 사요. 안 사. 딱 그 엑기스만 들고 있는 거야. 근데 수강생들 보러 여러 쓰레기 아파트를 수집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지방 갭 투자라는 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갭 투자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한테 기법, 고수의 기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배우고 쓰레기만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